뭐 예정대로 장동혁이 한동훈을 제명을 했습니다. 사실 뭐 관심 없어요. 둘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왜 그럴까? 이게 그거 설명이 되려면요. 일단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동혁은 지방선거에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중도 확장이나 보수의 전체적인 통합에는 관심이 없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의 정치 생명에 어떤 도움이 될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걸 밀어붙였다. 이건 혹시 무슨 또 다른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상식과 우리 상식이 충돌하는 것 같은데 일단 김유정 의원님.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이 어떻게 되건 말건 지방선거에 어떻게 되건 말건 저희 눈엔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본인의 당 대표로서의 입지만 구축해서 가면 된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당 내부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에서는 한동훈이 걸림돌이다. 한동훈만 제거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변화해서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당명 이름 바꾸고 껍데기 바꾸고 그다음에 뭐 당헌당규 강령 이런 거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건국절 뭐 또 이런 이념적인 것들도 거기 바꿔서 넣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표가 또 드라마틱하게 변화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아 그래 달라졌네라고 하면서 표를 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치 초짜들이 저는 여전히 지금 그 윤석열의 망상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그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12월 3일 날 계엄에 대해서 그게 마지막 기회다. 사과하고 반성하고 무릎 꿇어야 된다. 국민들 앞에, 역사 앞에. 그런데 결국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아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와글와글 시끄러워질 거다 했는데 침묵하던 오세훈도 나서서 너 사퇴해라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말로만 하는 뭐 정치적 액션인지 쇼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본인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다수의 국민과 저희들의 시각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 종합일간지 9개에서 자폭, 자해, 자멸, 민주주의 위기 비슷한 논조로 다 사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마치 윤석열 때와 같이 저희가 그때 기억나시죠? 조중동 좀 보세요. 그거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귀를 기울이세요 했는데 지금의 장동혁 체제가 딱 그 짝인 것 같습니다. 제법 길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쭉 들어봐도 결국은 김유정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군요. 이해가 안 간다네요. 이해 안 가죠. 근데 본인은 정신 승리하고 있다는 거죠. 잘 된다고 자신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지금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김종욱 의원님은 짚히는 바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비합리적이지만 저는 장동혁 입장에서 합리적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작년 말부터 계속 왜 이러느냐 이렇게 가면 지방선거 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나에게 계획이 있다. 기다려달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 계획이 뭡니까? 한동훈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불균질한 한 덩어리를 떼어낸다. 그럼 균질한 집단이 되겠죠. 균질한 집단이 어떤 거겠습니까? 윤석열과 극우 결합체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랬을 때 단일한 리더십이 만들어지겠죠. 단일한 리더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장동혁이 만들었겠죠. 그럼 장동혁은 제가 볼 때는 이 당을 갖다가 앞으로 3년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왜? 국민의힘 당원 구조가 3년 동안 바뀌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당원 구조 보십시오. 20% 정도의 구체적인 지지율을 계속 가지고 있죠.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실제적으로 동원 가능한 사람들 당원 구조 같은 경우는 통일교 신천지라고 하는 소위 동원 가능한 사람들의 라인들이 만들어져 있죠. 이 라인들 때문에 국민의힘에 있는 소위 그 극우적인 아니면 보수적인 의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구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 4년 동안
이 구조를 갖게 되면 본인이 어디에 나올 수 있습니까? 대선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윤상현 의원 말 생각나십니까? 1년만 지나봐. 네, 다 네. 까먹어. 네. 이런 예를 들면 사유세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승부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죠. 장동혁 입장에서는 야 다른 얘기 듣고 이거 안 돼. 뭐 내라는 문제가 있어. 비합리적이야. 이런 얘기 다 들으면 장동혁은 제가 볼 때 골로 갑니다. 그럼 본인이 봤을 때는 합리적인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윤호개인 세력 등에 업고 직진해서 그냥 계속 쳐나가는 방식을 통하면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들은 거기서 보장될 거라고 저는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동혁과 윤호개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다. 하지만 전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짓을 하고 예. 있는 거죠. 완전히 유럽 같은 극우 정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만 이걸 대체할 만한 세력이 없잖아요, 지금. 김종국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긴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여기만 보는 거죠. 저는 정말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오늘 한번 그 김종혁이죠. 친한계에 지금 내일 모레 제명이 될 처지에 있는데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오늘 2부에 불렀어요. 그 나오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이제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왜 부르냐. 그런데 아니 뭐 한동훈이나 김종혁이나 뭐 나와서 한번 뭐라고 그러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거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르지 말까? 그것보다 더 나은 설명이 나올 것 같지가 않네요. 아니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야 저희가 뭘 들어야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요. 아니 이제 우리 이 스튜디오가 바로 국민의힘 당사 옆에 있지 않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점심 때 이렇게 나가 보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막 그 구호를 외치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어떨 때는 막 장동혁 물러가라 하면서 한 무리가 지나가고 어떨 때는 한동훈 물러가라고 한 무리가 지나가고 막 그래요. 같은 당인데 그럼 왜 한동훈 물러나라고 하는가? 왜 장동혁 물러나라고 하는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무서워서 물어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거의 뭐 내전 상태라고 봐야죠. 저도 거기 어제 지나가면서 그 동영상을 찍은 게 하나 있어서 지금 피디님한테 일단 보내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따 이거는 뭐 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취재까지 하시고. 약간 이건 지나가던 과정에서 누구나 다 요 장면들을 보면서 여의도 일대에서는 이제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의도에 오며 가며 이 저희 스튜디오 부근을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늘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니까 틀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정치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 훌륭하신 김유정 의원님이나 김종욱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둘 사이에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 간의 어떤 인간적인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악감정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작용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동혁은 정치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잖아요. 0.5선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한동훈 스태프를 하던 시절에 본인이 느꼈던 바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나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즉 고성국이라든지 뭐 김재원, 김민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소비하거나 출연하는 매체들이 다 극우 컨텐츠 위주, 윤 어게인 지지 세력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 한동훈이라는 그 이름 석자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의 입장을 철저하게 장동혁이 대변해주는 차원의 이런 제명 결정을 내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영남 의원님 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장동혁이 한동훈 제명시키고 막 저렇게 난리느라고 난리인데 뭐 다들 이제 뭐 당권 잡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려면 전제가 선거도 포기하고 중도 흡수도 포기하고 그러겠다는 거냐. 그렇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 말고는 뚜렷한 답이 안 나오는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 그건 이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의 논리고, 저쪽, 소위 그 윤어게인 쪽은 논리가 어떠냐면, 항상 안 되는 집안은 집안 싸움부터 한다. 집안 싸움 하면 될 것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그 이물질을 제거하는
하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나가면 선거를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건 택도 없는데 글쎄, 말이 안 되는데. 네,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내부적으로는 그 이른바 그 무리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다 보니 그 중에서는 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야 선거 이긴다. 내부 분열 없이 그런 논리예요.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네. 근데 그나저나 김용남 의원님은 또 무슨 하마평이 나오던데. 아니 전 진짜 일주일에 하나씩 나오면 뭐. 이 빈자리 있을 때마다 뭐 좀 쓰면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삼세판이라고 다음번엔 꼭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전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요. 예. 피 말려요. 이렇게 하면 피가 말려. 아니 뭐 피가 말리는 정도는 아닌데 그렇죠. 자꾸 뭐 일할 준비는 돼 있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급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지금은 댓글창이 다시 좋아졌는데 오늘 또 몇 분이 들어와서 오시는 건 좋은데 방송할 때 그 방송에 집중해 주시고 또 다른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가 10시부터 11시까지 열어놓거든요. 그때 의견 나누시면 좋은데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꾸 쓸데없는 주제,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 민주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글들 자꾸 올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얘기를 지금 올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있고 장소가 있고 그러는 거니까요. 쇼비아님, 말님 또 몇 분 계신데 킹재명님, 예, 지금 그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좋게 말씀드릴 때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기에 집중하는 분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예. 자, 다시 돌아가서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막 제가 뭐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장동혁, 한동훈 싸우는 걸 보면서 참 제가 오늘 아침에 권력이라는 게 참 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프닝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권력은 부자간에도 못 나눈다 그런 말도 있고 장동혁이 누굽니까? 한동훈이 대표가 되면서 사무총장을 시킨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도 나와요. 한동훈이 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윤석열이 시키라고 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뭐 나중에 밝혀지겠죠. 어쨌든 한동훈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당원 게시판이 무려 한 4년 됐나요? 기간으로 따지면 꽤 오래됐어요. 거의 약 2년 정도. 2년 예, 된 것 같습니다. 진작에 논란이 됐던 사안이에요. 그때 장동혁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떠들고 다녔던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이유로 제명을 한다. 그때 당시 장동혁이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롭게 게시판이나 이런데 충분히 법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라면 그걸 가지고 조작이라든지 무슨 드루킹 사건에 빗대는 것은 사건을 너무 비약시켜서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단정적으로 사건을 키우고 또 그것을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생명으로까지 연결시켜서 몰아가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장동혁이 했던 얘기예요. 자기 부정하는데 나 부끄럽지 않을까요? 가경식행카가 성대모사한 게 아니올시다. 자유롭게 정치적 게시판 의견을 남기기 위해서 게시판에 충분히 법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비약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운명까지 걸 정도로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왜 그러는 거죠? 이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원들의 상처를 주는 놈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장 제명시켜! 그때 당시 지금 목소리만 들어봤는데 저는 그때 당시 눈이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요즘에 눈이 좀 이상해진 것 같지 않아요? 예, 약간 아니 정말. 예. 아니 눈이 마음의 창이잖아요. 네.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을 읽을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눈이 그렇게 확 바뀌나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 불과 2년 전이잖아요. 횟수로는. 근데 2024년 그 12월인가 지금 저런 인터뷰를 했으니까 익명성이 보장된 게시판이다. 이 정도는 당내 민주주의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180도 돌변을 합니까? 저는
나 부끄러워서 정말 스스로 자다가 이불 킥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제명을 본인이 지금 자랑 삼아 얘기를 한다는 게, 그리고 나는 이제 달라질 거야.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사람이 이 눈앞에 목적이 다다르게 되면 눈이 아주 광기로 변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지금 최근에 극우 유튜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그 김영남 의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야 지방선거 50%밖에 안 나와. 진보나 보수만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우리 탈탈 털어가지고 안 싸우게 싹 우리만 싹 모아.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 해봐. ARS가 고관여층이 오거든. 그러니까 많이 달라붙었어. 우리 조금 있다가 상황 돼서 윤석열도 살짝 좀 비판하고 막판에 가서 싹 변동해서 싹 모으면 상황 바뀔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적으로. 아니 항상 선거 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예, 예.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투표율이 지방선거 50%야. 근데 항상 전제가 뭐냐면 자기네 편은 다 투표장으로 나오고 상대당 지지자들은 대부분 안 나오는 거로, 그러니까 투표율 50%를 거의 그 중에 상당수를 자기네 지지층으로 채워서, 그러니까 논리가 그거예요. 투표율이 50%인데 그 50%에 51%면 전체 여론의 대략 25% 플러스 뭐 0.5, 25.5나 26%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똘똘 뭉치면 이긴다는 건 맨날. 근데 뭘 똘똘 뭉쳐요. 말도 안 되는 계산이지. 일단 결론은 망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딱 함몰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박영식 앵커가 해왔던 영상도 보면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오늘 아침에 지금 이런 뭐 영상 촬영이고 현수막이어가지고 대부분 윤 어게인을 바라는 분들은 저렇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조롱하거나 그런데 이제 완전히 몰입하고 있는 거죠. 저걸 버리지를 못합니다. 일본 뭐라 그러더니 그러면은 이제 윤 어게인 세력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할 수 있을까? 난 참 그게 궁금하고. 지금요, 일단 국힘당이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모르겠어요. 일단 오세훈 시장도 장동혁이 물러나라. 너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당장 이제 오세훈은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왜? 그거 가지고 선거를 치르지 못한다는 것을 조그만 상식만 있어도 아니까. 그리고 이제 친한계는 물론이고 전부 다 난리를 치는데 과연 이 정도까지도 헤쳐나갈 능력과 실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먼저 한동훈계죠. 고동진 의원 장동혁 물러나라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이런 결정을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제명 징계를 강행한 건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장동혁계와 한동훈계가 붙었다라고 칩시다. 게임이 됩니까? 나 국힘 내부 사정을 김영남 의원 좀 아실까? 어때요? 한동훈계가 뭐 16명이라고 그러던데 뭐 이렇게 붙어보면은 싸움이 됩니까?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한동훈 계와 장동혁 계라기보다는 장동혁은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새가 있어 보입니다만 정확하게는 한동훈 계와 윤석열 계가 붙는 거죠. 예. 그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게임이 안 돼요. 일방적이에요. 당권파가 예, 세요.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장동혁을 지지하는 쪽의 주류 예. 당권파는 장동혁은 그렇다 치고 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함몰돼 가지고 좁게 되면은 불리하다는 것을 알 텐데 경험상 예. 그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는 걸까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상당수는 영남 쪽 의원들이라 난 괜찮은 거죠. 난 괜찮아요. 그리고
그 현역 의원 중에 상당수는 또 난 요번에 대구시장 나갈 건데 경북도지사 나갈 건데 대구 경북은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나는 괜찮아가 상당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좀 어정쩡한 사람들은 아이고 어차피 내 선거는 2028년 선거인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 28년 기준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집권 4년 차라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피로도가 많이 올라와 있을 거고 통상 그런 경우에는 야당의 선거가 더 유리해. 그래서 여기서 그냥 주류 세력하고 척지지 말고 잘 지내면서 다음 선거 하겠다는 사람들이 또 상당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섞여 있는 거죠. 그쪽은. 제가 방송하다 보면 제일로 힘든 게 이런 경우예요. 상식이 아닌 자들이 하는 것을 상식의 잣대로 얘기하려고 할 때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이 주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김영남 의원 말씀하신 대로 한 7, 80명은 침묵하고 있어요. 7, 80명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계속 방송에서 얘기했던 건데 이번 지방선거가 당의 어떤 운명을 뭐 조금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일단 총선이었으면 상황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내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다수의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판이 어떻게 돌아가나 팔짱 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당권파가 이렇게 그 막무가내식으로 그 당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고요. 지도부에서 어제 7대 1대 1이었잖아요. 그러면 영양자 최고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반대라고 보고 7대 2인데 그 7명이 면면이 전부 다 영남 쪽, 그다음에 장동혁 충청 하나, 그다음에 신동욱 최고는 강남 서초. 이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 영향 없는 곳이에요. 이를테면 중도 확장이 반드시 필요해서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지역하고 좀 차이 나는 지역인 거죠. 자기네 괜찮다는 지역인 거잖아요. 난 한번 이제 봅시다. 저는 이미 앞이 환하게 보이거든요. 이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뭐 분열해서 잘 되는 집안 없었고 저렇게 그 극우로 한쪽으로만 가서 성공한 경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말이 뻔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불나방처럼 들어가는 그 이유를 참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동훈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관심인데 어제 뭐 기자회견 한다고 그래서 저는 뭔가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했는데 완전히 와서 뭐 터미네이터 한번 하고 가더라고요. 참 그 한동훈도 너무 그 만화 같은 뭐 그런 짓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한동훈이 몇 살이에요? 73년생입니다. 73년생이면은 몇 살인가? 우리나라는 54된 거죠. 50이 넘었으면은 좀 그 유치한 것과 유치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나이는 안 됐나요? 근데 자꾸 그 뭔가 폼에 좀 집착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가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어제 그 기자회견이라고 했는데 한번 보시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알비백이죠. 그 저런 식의 쇼잉이 지지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지지자까지는 몰라도 국민들이 저런 걸 보고 우리도 지금 저 모습 맨 처음에 그렇게 있을 때 다 웃었잖아요. 근데 왜 저럴까요? 아니 본인은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또 멋있게 봐주는 위두훈이 팬클럽도 있는 거고 물론 일부입니다만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은 저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뭐 옷을 어떻게 입고 뭐 요새 유행하는 뭐 이제 몸에 좀 붙는 핏하게 입고 뭐
어떻게 하면 키가 커 보일까 뭐 이걸 고민하는 것보단 제가 보기엔 정치인으로서 콘텐츠를 좀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세상 만사 다 관여되는 게 정치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이게 경제 문제부터 해서 외교 그리고 뭐 온갖 사소해 보이는 일까지 다 정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설탕에 세금 내지는 부담금 붙이는 이른바 설탕세 내지는 설탕 부담금이 얼마나 핫한 주제예요. 근데 이 콘텐츠가 제가 보기엔 너무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아는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런 외형을 어떻게 보여줄까라는 걸 항상 고민하기보다는 좀 그 속을 채우는데 요번에 어차피 제명 당한 김에 특별히 갈 데도 없을 것 같은데 좀 속을 살찌우는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예상하기로는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김정은 원장님 사실 한동훈이 지금 뭐 저렇게 나름 핍박받는 뭐처럼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했을 때인데 한동훈이 뭡니까? 뭐 정치를 했습니까? 또는 어떻게 해서 저 자리까지 갔습니까? 윤석열 때문에 갔죠.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숨을 쉬고 공감을 하는 사람을 만나본 게 아니라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검사라는 권한을 가지고 피의자든 이런 사람들을 대했던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구체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성찰 좋아요. 그렇습니까? 예. 웬일로 오늘 갑자기 낯설게 이렇게 좋은 방식으로 나가오시니까. 먹방이었거든. 뭘 안 주니까 좋은 얘기가 나오는구나. 오늘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아요. 좋아요. 아주 네. 성찰이 좋습니다. 아니,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내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덕수랑 공동정권을 구상을 하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쫓겨난 다음에 먹방하고 퀴타방하고 이러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자기가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먹방을 할 생각을 하죠? 어떻게 퀴타방을 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르시즘 같이 자기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근데 그것의 어떤 가능성은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을 안 만나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사유 방식이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전히 저 사람은 뭐 핍박을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집안 잘 살고 뭐 본인 변호사 하면 되니까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겠습니다만 저렇게 정치에서는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 팬덤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소수의 팬덤이에요. 주로 예를 들면 과거에 그 김건희 싫어했던 아주머니들이 오히려 예를 들면 한동훈을 되게 좋아하는 팬덤을 형성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예요. 정치의 모든 영역 자체가 스스로 발광하는 아까 말씀하신 컨텐츠 이런 것도 없어서 발광체가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예를 들면 미움을 받을 때 그 반사체로서의 역할만 반짝반짝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장동혁이 만만하게 봐서 그냥 날린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래가 제가 볼 때 없어 보인다. 글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돌이켜보면 한동훈이 그야말로 이제 윤석열 졸개 아닙니까? 그랬다가 윤석열이 어찌됐든 대통령이 됐어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지지가 있으니까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인기가 좋았던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을 시켜도 파격일 한동훈을 일약 법무장관으로 발탁을 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인사였죠. 근데 보니까 뭐 강남에 좋은 집안에서 학교 다니고 서울법대 나와 검사해 그리고 막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하고 다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약간 매력을 느꼈다고 칩시다. 윤석열과 일체였으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나중에 한동훈의 정치라는 게 뭡니까? 윤석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였죠. 그랬다가 김건희 듀얼백 사건이 터지고 국민들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가는데 선거가 다가오는 거죠. 윤석열은 선거고 지랄이고 지금 나하고 내 마누라 죽게 생겼는데 이놈아 이걸 막아야지. 너는 자식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거고 한동훈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금 선거가 지면은 당신이나 나나 다 죽는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니까 엄마 이놈 봐라 많이 컸네. 내가 자식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네가 컸다? 그래 나도 컸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은 갈 길이 없어진 건데 맨 처음에 윤석열이 인기 좋을 때 심었던 한동훈의 인기가 자기 걸로 착각하고 받아친 거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 달라붙었던 사람들이 한동훈 하니까 아직도. 근데 자기의 정치적 자산이 뭐냐 이거예요.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과감히 맞서 싸우다가 뭐 핍박을 받은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미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노름판에 뛰어든 사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일한 정치적 자산은 그거죠. 개헌 반대, 해제 결의에 신한계 다 참여했다. 그리고 탄핵 찬성했다. 그게 지금 아마 정치권 들어와서 유일하게 본인의 어떤 소신껏 행동했던 정치적 액션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장동혁하고 대척점에 있는 거기도 하고요. 탄핵 찬성과 반대.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감정적으로 서로 대립을 해왔던 거고, 원래 둘이 소울메이트니 브로맨스니 막 이렇게 할 정도로까지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지고 나면 원래 왼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장도 못 찰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걔는 내 스텝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깎아내리게 하는 거예요. 제살 깎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돌아온다고 했는데 어디서 무엇이 돼서 어떻게 다시 돌아올지는 사실은 영원한 문제죠. 근데 뭐 두 사람 다 제가 보기엔 장동혁, 한동훈 두 사람 다 뭐 제가 이런 평가를 감히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아가 비대한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가 덜 돼 있어서 용의 머리는 못 된다고 사람들은 평가하는데 뱀의 머리가 돼보겠다라고 혈투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뭐 이제 앞서서 우리 김유정 의원님께서 비상계엄을 막았다라는 게 이제 한동훈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는 성과라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걸 또 하나 빼먹으면 안 됩니다. 한동훈에게는 론스타가 있습니다. 네. 늘 자랑하는 것은 론스타와 비상계엄을 내가 막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성과 두 개만 가지고 지금 이 강력한 팬덤을 끌어오고 있는 건데, 팬덤은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의 그것과 한동훈의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만 정치 세력화를 실제 할 수 있는 그 힘은 이준석과 한동훈은 차이가 크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뭐 무소속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정도? 근데 거기 나가서도 아마 한 15% 얻을까 말까 정도의 득표율일까요? 이제 그런 판단이 들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종욱 교수께서 편협한 어떤 관점과 사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정치인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짚어주셔서 그러니까 책 한 권만 팔아서 서점의 주인이 될 수 없듯이 잊혀질 결심을 좀 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채워서 다시 국민에게 평가받는 기회를 마련해야지,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비대위원장하고 다시 전당대회 나갔다가 대선 경선 나가 떨어지고 지금까지 계속 뭔가 국민들의 관심에서 떨어지지 않게만 몰입했던 거지 내면을 채우는 노력은 없었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언을 들으시라. 근데 안 듣겠죠? 지금 장동혁 이후로 뭐 고성국, 전환길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날뛰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 마음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남는 장사거든요. 그야말로 한 점 뭐 이만큼도 안 되고 그야말로 뭐 쓰레기가 티끌만도 못한, 근데 그런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대 정당 국힘당, 그야말로 제1야당이고 보수의 본류가 있는 그 당이잖아요. 그걸 먹는다. 그건 남는 장사죠. 그 자들이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쳐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들은 뭐 상관이 없잖아요. 뭐가 나라가 잘 되든 말든 뭐 좌우 보수가 뭐 균형을 갖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먹으면 자기들 이익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찬스다고 막 전환길 여자는 또 뭐 한동훈이 막 또 욕을 막 하고 그러던데 조금 괴로우시더라도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동훈이 답변해. 야,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이지. 왜 쫓아내냐? 왜 배신했냐? 네가 진짜 보수냐? 너는 임마 한동훈은 DNA 뼛속까지도 너는 좌파야. 네가 무슨 보수냐? 그리고 여러분 한동훈 여러분 참 인간이 이렇게 괴물이 돼가. 누가 괴물인 것 같습니까? 괴물이 괴물에게. 괴물이. 아, 근데 좀 힘이 떨어지네요. 먹방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떨어지면서 뭔 얘기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 근데 전환길 씨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속으로는 엄청 열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선 국면에서는 이른바 그 동네에서는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막 떴잖아요. 그래서 뭐 강사로 초청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정말 이 속을 챙기는 거는 고성국 유튜버지 전환길 유튜버는 지금 소외돼 있거든요. 어떤 뭐 유튜브로 인한 수입도 거의 끊어진 것 같고 그래서 야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나? 라고 지금 엄청 분해하고 그리고 원인을 분석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면 야 이게 좀 더 세게 나가야 되나 보다. 고성국보다 더 올려쳐야 되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전환길 유튜버 근데 입장에서. 제가 볼 땐 전환길 씨가 100번 해도 고성국 못 이깁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고성국 유튜버 뭐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정치에 개입하는 방식들을 알아왔었고 그 네트워크가 인프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전환길이라는 인물은 그냥 윤석열과 만나면서부터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환길이 되게 화났던 거잖아요. 고성국이 뭘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성국 입장에서는 야, 너는 뭐냐 이 정도의 수준의 차이가 분명히 나기 때문에 저는 전환길은 이제 서서히 사라져갈 거라 생각이 드는 측면입니다. 저도 저는. 100% 동의해요. 예, 예. 사실은 이 정치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는 두 사람은 게임이 안 되죠. 이 수십 년 동안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을 벌어 왔던 사람하고 한국사 강사하다가 우연하게 아니면 그냥 반짝 스타로 떴던 사람하고는 이 장사 내공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속보가 지금 들어왔어요. 드디어 국민의힘이 결국 한동훈을 제명했습니다. 참 그 국힘당 이런 난리가 터졌는데도 지난번에 윤석열 그 판결 나왔을 때 입장이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김건희 나왔는데도 입장이 없어요. 지금 정신이 오로지 다른 데 있어요. 빨리 한동훈을 쳐내고 내가 당권을 공고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당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제명이 뭐가 그렇게 한동훈도 참 그렇지만 방금 전에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했다. 이제 그러면 한동훈은 이제 국힘당에서 제명이 된 거죠. 대변인 발표 들어봅시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최고위에 이제 6분의 최고위원님들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으로 해서 총 9인이 표결에 참여를 했고요. 표결의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제명을 했는데 속이 아주 시원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윤경호 소장님, 저는 궁금한 게 왜 저 문제가 저렇게 급하고 중요한 걸까요?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에게 당무의 우선순위가 뭐냐. 아니 장동혁이 대표로서 단식에 들어갔을 때는 쌍특검 그랬잖아요. 근데 그 쌍특검이라는 게 뭐 아주 머쓱해져 버리고 더군다나 권성동이 통일교 관련해서 2년 실형까지 받았으니까 우습게 됐는데 슬그머니 한동훈 제명건이 오히려 모든 걸 다 덮어버리니까 한동훈이 제명하려고 단식했냐 이제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라도 지금 나라의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사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 앵커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인 윤석열 그다음에 그 옆에서 온갖 농간을 다 부린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함구. 그렇다면 과연 이건 뭘 위한 지금 당무인가? 오로지 장동혁이 이 공천권 행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이 6월 지방선거 직전까지 대표로서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 예. 참 어떻게 보면 짠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 혀를 끌끌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종혁이가 잘 발표했네요. 1월 29일 오전 9시 50분 국민의힘이 윤어겐당 복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국민의 민생 뭐 어제 뭐 어디 마트 갔던데 다 그거 다 생쇼고요. 단식도 생쇼죠. 그냥 윤어겐당으로 해야 되는데 그
개헌 표결에 앞장서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파를 적어야만 윤핵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옥중에 윤석열, 김건희도 지금도 한동훈이를 쳐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밖에 있는 전전긍긍 세력들, 전광훈과 전한길 이자들도 한동훈만큼은 죽여야 된다 그러거든요. 딱 거기에 화답해서 완성을 시킨 겁니다.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없는 거예요. 네. 다른 걸로 다 나라가 망하고 힘들어져도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들이 윤석열이 김건희 했던 그런 짓은 아무 상관없고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를 궁지에 몰아넣은 한동훈만 제거하면 된다. 거기에 정신이 팔려있다 정도가 아니라 미쳐 있는 거죠. 한동훈이 대표가 되면서 장동혁을 사무총장을 그렇죠. 썼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만 해도 정말 저기 했는데 지금 뭐 나오는 얘기가 사실 그것도 한동훈이 쓰려고 한 게 아니고 네. 윤석열이 저 장동혁을 사무총장 써 그렇게 해서 썼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윤호개인에 이렇게 지금 집착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장동혁의 정체를 모르겠어요. 장동혁은 계속 입장을 바꿨다 전 뭐 그렇게만 이해를 했는데 처음부터 윤석열에 심어놓은 첩자였군요. 그러면 그럼 이제 한동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런 점이 제가 이제 궁금했는데 저 같은 네. 아마추어들이 보면 아니 저렇게까지 수모를 당하고 제명이 되면 왜 나가서 정치 세력을 만들고 정당 깃발을 한번 꼽아보고 예. 이번 지방선거에 지가 뜻을 같이 하는 자기하고 그렇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네. 공천도 하고 맞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몇 자리 있잖아요. 아, 신당해야죠.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신당해야죠.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억울하고 정말 세상 천지개벽 이런 일이 없는데 신당해야죠. 본인 따르는 국회의원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같이 나가서 신당 차려서 화이팅 하십시오. 네. 근데 아무도 안 따라나간다는 게 문제인 게 아니 그리고 어저께까지도 같이 영화 보면서 으쌰으쌰 예. 하면서 YS 막 인용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행보를 벌이고 있는데 홍준표가 예. 한동훈이 YS 인용하니까 네. 내 이놈 그 입 닥쳐라고. 근데 영화가침본이 뭐 박정훈 의원 등이 있는데 네. 재밌는 게 박정훈이 송파고 고동진이 강남이에요. 안동도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탈당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야 뭐 이 장동혁이 너무 한심하죠. 여러분 나쁜 놈이죠. 근데 한동훈이 하는 짓을 보면 미운 짓만 골라해버리잖아요. 딱 봐도 우리가 딱 제3 전혀 인간미도 없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진정한 사죄도 없고 그렇다 해서 때로는 사람이 이렇게 잠시 이렇게 전략적으로 속 숙이는 모양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치랑 그런 것도 없이 지가 제일 잘났다고 큰 소리 치니까 국민의힘의 여론이 더욱더 악화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한동훈이 법적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본인이 지금 뭐 어떤 거는 조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 뭐 공작 조작에 의해서 자기가 억울하게 제명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에서 발표한 대로 IP 2개로 아이디 5개가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수사를 해보면 명확해지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그렇게 좋아하는 수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법적 조치를 통해서 법원의 판결로 한동훈이 했다 안 했다 밝혀지면은 그거 정말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지금 이렇게 딱 들여다보고 있을 때 국민 누구도 장동혁이 잘한다, 한동훈이 잘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짓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고 그러면 이제 장동혁의 계산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동훈을 채워내면 자기가 공천을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뭘 선거를 치러보겠다. 지금 원로들도 반대하고 각 단체장들도 다 그렇게 하면 뺄셈 정치가 된다라고 하고 걱정을 하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인지가 첫 번째 궁금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당장에 장동혁이 생각한 건 그 비대위 체제로 느닷없이 가면서 본인이 대표직에서 타의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 그건 저는 김도읍이라는 정책위 의장이 중간에 사의를 표명하고 내려앉았잖아요. 네. 그때 이게 신호탄이 돼서 최고위원 한둘이 더 가세하고 혹시 뭐 이런 파장이 일어날까 했는데 그때마다 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링 24시간 뭐 연설 그다음에 단식 그다음에 또 다른 이런 이제 쇼크 처방으로 그걸 모면을 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물론 당연히 당 전당대회에서 뽑힌 대표지만 그 취약함이 갑자기 비대위로 넘어가 버리는 거, 이거를 우선 막기 위한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그 이상의 지금 장동혁의 앞으로의 그림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양양자, 그다음에 어쨌든 국민의힘 지분을 크게 가지고 있는 세력은 별로 안 되지만 오세훈이 어제 특별 호소문도 발표했잖아요. 이렇게 분열하면 안 된다. 근데 장동혁의 귀에는 그런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장동혁은 잘 보면 그 성경을 자꾸 들고 다니고 있는 그 성경이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 성경으로 인정받은 성경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이 장동혁 그 앵커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시잖아요. 저 옛날 편 하나만 쓸게요, 앵커님. 앵커님은 그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눈이라 그랬지만 저는 옛날 편. 그냥 눈가를 보면 이상하다고. 아, 눈이 좀 이상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앵커님은 눈이라 그러고 저는 이제 시골 편으로 눈깔이 좀 이상하다고. 막 섬찟한 기운 같은 게 있고 막 다 따잖아요. 저도 느껴요. 예. 그리고 단식하는 와중에 장미꽃을 계속 보면서 웃고 있는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걸 막 사진도 올리고. 원래 단식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꽃이 오면 지금 단식 현장 장미꽃 그 무더기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한쪽으로 치워나갈 수, 앞에다 두고 아침마다 그래서 일단 아주 그 사악하고 오도된 극우 극단적 또는 사비적 종교적 관념에 휩싸여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전사로서 윤석열을 살려야 되고 예수를 살리듯이 그 다음에 한동희 같은 이 배신자는 처단해야 된다라는 거기에 그런 정념이라고 해야 되나 종교적 정념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배신을 지가 했는지 한동훈이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는 보수 언론에서도 하지, 심지어는 보통 국민의힘 조중동 사설은 따라하죠. 조중동 사설에서 그짓 하지 말아 그러잖아요. 그 사설도 안 따라. 왜냐하면 지금 또 다른 더 큰 지침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정치 감각이라고는 거의 없는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국힘당이. 한동훈이 뭐 국회의원 한번 해봤습니까? 장동혁은 말이 재선이지 지금 합쳐서 4년도 안 돼요. 네. 처음에 0.5 그렇죠. 보궐로 들어왔다가 지금 그래갖고 어떻게 대표가 됐는데 뭐 거기야 뭐 정상보다는 비대위가 더 많았던 곳이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오늘 자기가 제명이 될 걸 뻔히 알면서도 뭐 토크 콘서트 한다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날짜를 보면은요. 2월 8일인가 돼요. 난 저걸 어저께 보면서 그러면 그때까지 뭐 하겠다는 건가? 이게 지금 당장 오늘 뭐 탈탈 털어 모아도 모일까 말까인데 저때까지 뭐 하겠다는 걸까요? 그 12월 21일에 일산 킨텍스에서 토크 콘서트를 이미 한번 했더라고요. 그때 1,500명을 모았다고 합니다. 네. 그 1,500명이 이 티켓 저게 유료도만요. 저걸 만약에 무료로 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나 봐요. 유료가 위반이 아니고 오히려 무료로 하면 이 다중에게 뭔가를 공짜로 제공하는 사전선거운동 뭐 이런 선거운동 시비에 걸리나 봐요. 일종의 매수행위가 돼요. 출마할 사람은. 그래서 이게 소규모의 금액이라도 유료로 하는데 저게 8분 만에 일산 킨텍스는 자기들 말로 동났답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도 더 큰 장소에서 할까요? 했더니 거기 있는 청중들이 네 하고 또 환호를 해줬나 보죠. 거기에 힘을 얻어서 이제 2월 8일에 하는데 2만 명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래요. 저게 과연 채워질 거냐 이것도 걱정이고 만약에 저런 식의 팬덤이 있다면 한동훈이 왜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치고 나가는 거에 대해 주저할까. 지금 한동훈 세력은 장동혁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죽을 쓰고 나면 이제 장동혁과 지금의 지도부가 고스란히 물러앉고 나면 비주류들이 다시 당을 장악하는 그 그림 이것까지 생각한다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거대 정당에 아직도 쌓여 있는 그 자산과 돈과 인력 이것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정당 출현이라는 게 우리의 지금 소선거제 이 선거제도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저는 쉽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요. 오늘 2시에 한동훈이 국회 소통관에서 또 입장 발표한다고. 그래요? 뭐 또 무슨 헛소리 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폼은 제가 기자회견하는 거 몇 번 봤거든요. 국회에서.
지가 논란에 휩싸이는 와중에도 폼을 엄청 잡아요. 저도 꼴보기 싫은데 국힘당에서 한동훈 싫어하는 사람 더 꼴보기 싫을 것 같아요. 뭔가니까 미안해하는 듯한 말투, 뭔가 그래도 어쨌든 당에 큰 논란이 생겼으면 보통은 정치가들이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이 이유야를 떠나서 뭐 좀 당원님과 지지자 이런 것도 없어요. 그 아까 북콘서트도 이 와중에 폼이나 폼 다 잡고 찍어놨잖아요. 그거 느끼고 지금 뭐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한다는 설도 도네요. 왜냐면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이제 그런 지적이 하도 많으니까 결국은 서울시장 무소속 선거 설이 도는데 그것도 아마 못할 거예요.